여러분, 정치권이 지금 아주 제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봤어도 선장이 둘이라서 침몰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명청대전 그 중심에 선 정청래, 당대표직을 전격 사퇴하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정청래라는 호랑이, 그 등에 올라탄 정치적 승부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진짜 속내까지 아주 맵고 짭짤하게 털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명청대전, 배의 선장이 둘, 선상반란의 서막.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그야말로 일촉즉발입니다. 배 한 척에 선장이 둘이면 그 배는 대체 어디로 갈까요? 보통은 산으로 간다고 하죠? 지금 민주당이 딱 그 꼴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마지막 최고위, 여기서 또 한 번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내 분위기 보세요. 아주 살벌합니다. 아니, 대체 우리가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하느냐라며 대놓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선장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갈등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당내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본능적인 충돌입니다. 정청래라는 인물이 가진 그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파동이 지금 당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사이다라고 부르지만 또 누군가는 그를 폭탄이라고 부르죠. 그 폭탄의 뇌관이 지금 민주당의 마지막 최고위에서 터진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며 한 몸임을 강조해왔지만 당내에서는 정 의원의 독자적인 개혁 기조가 당의 단합을 해친다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명과 청이 맞붙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셈이죠. 이른바 명청대전의 서막은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이 당의 활력이 될지 아니면 자중질환의 씨앗이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가진 그 강력한 팬덤과 그에 맞서는 당내 주류 세력 간의 신경전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인사 문제가 아니라 당의 노선과 향후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바로 지금 최고위 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의 화법은 늘 당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인지에 대한 당원들의 의구심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느냐 바다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정청래라는 선장은 과연 어떤 닻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내부의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당내 중진들조차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정 의원의 행보는 파격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민주당이 나아갈 미래의 노선을 둘러싼 거대한 사상투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항로가 급격히 바뀌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폭풍우 속에서 정청래라는 인물이 과연 구원자가 될지 아니면 더 큰 파도를 부르는 기폭제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은 갈등을 낳고 그 갈등 속에서 새로운 권력의 지형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1인 2역 혹은 2인 1역? 친명계는 이재명 중심의 질서가 곧 당의 질서라고 외칩니다. 이게 당의 공식적인 스탠스죠. 그런데 정청래는 어떻습니까? 마치 본인이 직접 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진짜 선장은 나라는 듯 자기 정치를 아주 화려하게 펼칩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전개입니까? 1인 2역도 아니고 2인 1역도 아니고 이건 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당원들은 지금 팝콘 먹으면서 구경 중인데 정청래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이 배를 이끄느냐는 그 자신감, 솔직히 인정은 합니다만 이게 당의 화합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죠.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내부에서 골마 터지는 이 갈등,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청래의 독주에 당이 끌려다니는 걸까요? 특히 검찰 수사권 등 예민한 현안에서
정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미묘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당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지지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이 당원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죠. 하지만 정 의원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자신만의 정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노선이 과연 차기 전당대회에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친명계의 맹공을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청래. 그는 지금 분명히 무언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의 발언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복잡한 속내까지 우리 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 의원의 행보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과도 같습니다. 그는 때로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는 당내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통해 독자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것이라 분석하고 어떤 이들은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고도의 연기라고 평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청래라는 인물이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가장 주도적인 배역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청래라는 브랜드로 각인시키며 당의 공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자신의 사적인 정치적 계산을 기묘하게 뒤섞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1인 2역의 정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당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 의원은 마이웨이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피로도마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청래의 천재성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오만일까요? 당대표 사퇴? 알고 보니 문재인 찾았다. 기습 사퇴의 진짜 목적자.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던졌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지금이야? 연임 도전하려고 사퇴했다는데 그 이유가 참 절묘합니다. 사퇴하자마자 달려간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국제도서전입니다. 왜 하필 거길 갔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거든요. 다들 사퇴하고 쉬러 가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아주 전략적인 행보였습니다. 사퇴라는 카드는 결국 새로운 권력을 향한 발판이었던 겁니다. 당직을 던짐으로써 당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 자유로운 몸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친문이 상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니 이건 정치적 메시지가 아주 강렬한 겁니다. 당 대표직은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말은 결국 당권 연임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은 것이죠.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친문과 친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방문이 아닙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당의 원로들과 스킨십을 강화하여 대세론을 형성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사퇴 직후 첫 행보로 문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인물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덕분에 정 의원은 사퇴 이후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의 행보를 보며 역시 정청래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퇴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먼저 던지고 곧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찾아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방식은 정 의원만이 가능한 고난도 정치 기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정치라는 판 전체를 읽어내는 통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내 주류 세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 의원의 사퇴가 당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비판했지만 정작 대중은 정 의원이 사퇴 이후 보여준 거침없는 행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퇴한 최고위원이 아니라 다음 당권에 도전하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사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된 셈입니다. 정청래의 명분 쌓기. 사퇴 발언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달려간 곳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앞입니다. 여기서 문 전 대통령이 정청래를 보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며 잘했다는 소리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인사치레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정치적 인증샷입니다. 나는 이재명의 충신이면서 동시에 문재인의 적자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거죠. 당내 비주류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당의 정통성을 모두 쥐고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겁니다. 명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쌓는 정청래. 확실히 정치 구단은 구단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 정치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비명계의 공격을 차단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죠. 정 의원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또 있을까요? 정통성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원천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프레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토닥임 한 번으로 정 의원은 단숨에 친명 마이너스 친문의 통합형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경쟁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가진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분 쌓기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죠. 그는 자신의 사퇴를 희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정비로 포장했고 그 정비의 종착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정치적 서사입니다. 당원들에게는 정통성 계승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반대파에게는 문재인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십시오. 사퇴하는 순간까지 당을 고민했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유연함이 정청래를 민주당의 중심부에서 살아남게 한 비결입니다. 정치적 명분이 곧 권력이 되는 세상, 정청래는 그 게임의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통 계승자의 이미지 전략. 문 전 대통령과의 스킨십을 통해 정청래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적자다라는 메시지. 이게 지금 정청래가 가장 원하는 이미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죠. 누가 감히 정청래를 비판합니까? 그가 바로 적통인데. 이런 식의 프레임 전략 아주 고단수입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결국 자기 몸값은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사퇴라는 위험한 도박을 문재인이라는 안정적인 브랜드와 결합해서 아주 성공적인 정치적 투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과감히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 의원은 평소에도 나는 누구의 아바타가 아니다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런 역설적이고 전략적인 행보가 바로 대중정치인 정청래의 힘입니다. 당내 주류 세력조차 정 의원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이 강력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당 전체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승부사로서 정청래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번 전략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그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개혁의 선봉장에서 민주당 역사의 수호자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애를 규정하는 거대한 전략적 변곡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 변화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정청래라는 정치적 브랜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친명이라는 카테고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당의 정통성과 일체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다른 정치인들이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고난도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정청래가 가진 이 파워풀한 상징성은 그가 향후 어떤 길을 걷든
그에게 힘을 실어줄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당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그를 향후 수년간 민주당 권력의 중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호랑이 등 위에서 승부수 던진 정청래.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제 정청래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한번 올라타면 내릴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흔들리는 이 시점, 지금이 바로 정청래에게는 기회입니다. 지지율 낮을 때 승부수를 던져라. 정청래는 이 법칙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승부수를 띄웠을까요? 단순히 당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정청래는 지금 민주당의 다음 세대를 넘어서 본인이 직접 당의 얼굴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대안을 찾아야죠. 그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투쟁의 아이콘 정청래입니다. 그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하루라도 멈추면 쓰러진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 페달을 멈추지 않을 유일한 인물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정 의원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당의 미래를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사명감, 혹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그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정치인은 결국 위기 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정청래는 지금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의 대립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동시에 당내에서는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그만의 방식이죠. 정 의원이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지 않고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거대한 흐름에 맡기는 일입니다. 정 의원은 그 흐름의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때로는 강경한 언어로, 때로는 부드러운 화법으로 대중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호랑이가 포효할 때 사람들은 정청래를 주목합니다. 정청래가 지향하는 호랑이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당의 새로운 황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호랑이의 발톱에 상처를 입게 될지는 오직 대중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결코 평범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는 늘 도전적이고 늘 위험을 즐깁니다. 이것이 정청래를 민주당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위기 속의 기회, 정치적 도박.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자기 몸값을 높이고 당내 경쟁자들을 미래 권력 vs 현재 권력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지금 지지층 결집시키고 다음 당권을 향해 엑셀을 밟는 모습 정말 전략가답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이건 정청래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치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지금 그가 던진 승부수가 대박이 될지 아니면 본인을 태워버리는 불꽃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 의원은 호남 순회를 통해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내가 앞장서겠다는 그의 외침은 지지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도박에는 늘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죠. 과도한 자신감이 때로는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의 승부사 기질이 이번에도 빛을 발할까요? 지금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위기라는 단어를 기회라는 말로 대체할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정 의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그의 주장은 더욱 명료해집니다. 이는 대중이 정 의원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기에 처한 정당을 구하는 구원투수, 이것이 정 의원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정치적 도박이라 불릴 만큼 위험한 행보들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인상까지 줍니다. 이것은 정청래라는 인물이 가진 강한 자아와 정치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그의 예리한 시선은 정당의 역학구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향하는 곳은 민주당의 새로운 정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검증의 무대가 될 것인가. 정청래 의원의 도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인가, 자충수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청래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습 사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과감한 승부수까지. 정청래는 확실히 평범한 정치인은 아닙니다. 다음 당권 레이스에서 정청래가 과연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지, 아니면 이 과도한 자신감이 자충수가 될지,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청래의 앞날은 탄탄대로일까요? 아니면 험난한 가시밭길일까요? 정치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청래라는 인물이 지금 우리 정치권의 흐름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행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권력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들려주세요. 정청래의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뜨겁고 매운 정치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정청래 의원의 행보를 보며 정치의 재미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세계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 선택의 순간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는 늘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청래라는 인물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적 상황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당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의 침묵조차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현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이 될지 아니면 역사 속의 자충수가 될지 그 모든 것은 국민의 평가와 당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청래 의원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과연 민주당과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분석할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한계를 명확히 짚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더 뜨거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